이번 시간에는 그 산지관리법 위반에서 그 주요한 판례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구 명령에 관해서 좀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 복구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또 주요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요 법원 번호죠. 이거 도는 법원 번호인데 형사사건은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사사건은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이거 법원 번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88년도 대법원에 868번째로 접수됐던 사건. 산지인지 여부는, 산지여야 이제 산지관리법 대상이 되겠죠. 산지인지 여부는 지목을 불문하고, 지목이 임야인 거, 지목이 임야이든 아니든 그 현상에 따라서 이게 산지인지 아닌지 현상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런 취지의 판례예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 산림법, 산지관리법은 2002년도에 이렇게 제정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산림법에 산지관리법하고, 여기 산림법에서 이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조성법 이렇게 거기서 이제 구분돼서 나왔는데, 예전에 88년도에는 이제 산림법이었어요. 산림법 해가지고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이런 취지죠. 당의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서 지목은 임야이지만은 이게 그 산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토지 대장상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 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어디는 형상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인근 주변까지 보는 거예요.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 암석지도 왜 나왔냐면은 산림 안에 있는 돌을 캤을 경우에 산림 안에 있는 돌을 캤을 경우에 이게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였으면은 산지관리법이 되겠지만은 지목은 임야지만은 산림 현상이 아니면은 상실했다면은 그 안에 있는 돌도 이것도 그 산지관리법상의 토속 채취가 아니다. 이런 취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산림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그 나타낸 증거에 의하면은 이 사건 토지는 1950년대에 그 토지 소유자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그때 이미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좀 어떤 때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밭으로 개간한 거.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밭으로 개간했을 경우에는 이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산림으로 현상을 상실하는 건 뭐가 있지?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는 거. 토지 소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지를 그 밭으로 개간할 때 이때 50년대 했단 말이에요. 50년대 이것을. 그리고 서북쪽 산과의 사이에 돌담 해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개간했을 때 산림으로서 현상을 상실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돌담 쌓아서 경작지와 사이 경계를 만드는 한편 그 개간 토지 북쪽 부분은 보리를 경작하여 왔고 중간 부분은 뽕나무를 재배하였고 그러니까 산지 현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 토지가 남아있는 남쪽 부분은 우기에 물이 자주 범람하는 바람에 정기적으로 경작하지는 못하고 묵정밭 상태로 두었다가 4, 5년 전부터 논으로 조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동쪽 건너 산기슭에도 뽕나무 가수원 농지, 이미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민가까지 들어서 있어. 그러니까는 이 자체만으로도 산지 현상도 없고 주변을 다 둘러봐도 산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 토지는 그 자체의 현상으로 보나
밭으로 개간된 그 자체의 선상으로 보나 주위 토지, 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지면 농지였지, 지목이 임야되더라도 농지면 농지였지 산림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훼손 행위가 있어도 이것은 산림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산림법 소중의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속의 채취행위, 아까 암석지 나왔었죠. 암석지. 산림법 90조 1항에 규정한 산림 해상이나 임산물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이 아닌 곳에서 토속을 채취했기 때문에 산림이 아닌 곳에서 토속을 채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산지로서의 현상, 지목이 임야인지 어쩐지 불구하고 산림으로서의 현상이 있는지 그 주변 토지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과거 판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88년도 판례가. 그런데 2017년 6월 3일부터는 지목이 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목이 임야인데 산재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산재 현상을 잃어버린 건지 그 기준이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애매해요. 판례대로 한다면 그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목이 임야면은 산재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산지로 하자. 이게 이제 2017년 6월 3일부터 산지관리법이 시행돼가지고 시행된 거예요.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돼가지고 2017년 6월 3일부터는 이렇게 지목이 임야이면 무조건 산지로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랬는데 2017년 6월 3일 이전에 범죄 행위가 끝났다면 이걸 적용하는 거고 2017년 6월 3일부터는 이걸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3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무조건 산지 이것이 이제 새로운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남부지방법원 이 고가 1심이라고 그랬죠. 고노도 고 1심 정자는 저 약식명령 벌금 내라고 약식명령 하는 것은 고약이라고 그래요. 고약 약자 따가지고 약식명령 약자 따가지고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가지고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하면 고정 정식재판 청구해서 고정 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은 단독사건 고단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거는 합의사건 고합 이렇게 되는 거죠. 2심부터는 그냥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심 도. 자, 그 남부지방법원 사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벌금 150만 원 내라고 그랬더니 억울하다. 나는 그 산지관리법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임차할 당시 이미 골프장, 골프 연습장 또는 공터로서의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일시적으로 볼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2017년 6월 3일 이전 행위에서 이런 주장을 했으면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게 이 주장이 먹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17년 6월 3일 이후에 6월 3일 이부터 이제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목이 임야면 무조건 산지관리법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변호인은 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앞에 88도 그 판결문의 그 내용 그대로 여기서 토지대상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의 현상을 상실하고 일시적으로 볼 수 없으며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민사사건은 가나다예요. 대법원 민사사건 판결문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그 형사사건 판결문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산지관리법이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돼가지고 2017년 6월 3일 날 시행되면서 요게 뭐라고 됐냐면은 지목이 임야이면은 무조건 산지로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미 법률 개정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인 이상 그 사실상의 형상에 관계없이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타당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2017년 6월 3일 그날부터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는 무조건 산지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난 거죠. 변경이 있는 거예요. 날짜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2017년 6월 3 이거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데 산지관리법 할 때 좀 어려운 게 계속범, 즉시범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범, 즉시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즉시범이라는 것은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요. 어떤 행위가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범이라는 것은 그게 범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범, 즉시범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그럴 때 이게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면서 훼손행위가 일시적이면서 원상회복이 용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도의 사용 이럴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본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법원 2007년도 10118 판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법원 3부 판결해가지고 2007도 10118 산지관리법, 초지법, 산림법, 건축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1점에 대해서 1점,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산지관리법 초지관 소정의 산지 또는 초지인지 여부는 현상에 따라 가려. 이거 2007년도니까 현상에 따라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리는데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88도 668 앞에 판결을 보여드린 거 그 이 판결문 내용에 이것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원심은 그 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상 변경이 있긴 하지만 원심은 그러니까 3심의 원심은 2심, 2심의 원심은 1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심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전에 선고한 그 법원 대법원의 원심은 2심이 되는 거예요. 2심 선고본 해가지고 채용 증거를 종합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상 변경이 있긴 하지만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산지 또는 초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여전히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2심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냐? 토지의 현상 변경이 있긴 했지만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상고 이후 2, 3점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또는 토지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 계속범이 나오는 거죠.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그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하는 행위 용도의 사용이죠. 용도의 사용인데 그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완전히 들러엎어버리면은 그게 즉시범위 돼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일시적이거나 원상회복이 용이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용도의 사용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허가 없이 그러한 용도나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용도의 사용 해가지고 계속범 성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법령이 정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돼서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것을 물려받아서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위법 상태 유지하는 행위, 그것은 그 사람도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이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받는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이미 전용된 산지 해가지고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행위가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 행위에 해당한다 보는 한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그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아가지고 공소시효가 도하였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 이것은 맞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심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그 용도의 사용은 계속범이구나, 용도의 사용은 계속범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2심을 봐야 돼요. 그럼 2심에는 이 사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2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지법 2007로 72, 요게 이 앞에 얘기한 2007도 10118의 2심이에요. 이거 2심, 고노도 2심. 여기에 보면 이제 판결문 이렇게 나오죠. 2007로 72. 이제 1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심에서 뭐라고 항소했냐면은, 항소 이유가 뭘 가지고 항소했냐면은,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범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겠죠. 즉시범위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아니면 뭐 현상을 상실했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겠죠. 이 사람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 나머지 임야 목장 용지는 피고인이 조경수 잔디 등을 식재하고 그에 필요한 작업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이미 산지 초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가 아닌 곳에다가 조경수 잔디를 식재했으니까 이것은 산지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앞에 저기 88도 대법원 판결문 88도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현상이 산지인지 아닌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산지가 아닌 곳에다가 조경수 잔디를 식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산지관리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초지법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산지관리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산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산지 초지의 전혀 계속 주장하는 거죠. 산지 초지 행지를 외형적으로 변경시키고, 여기 외형적으로 산지 초지 전용 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변경시키고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면 즉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이미 전용된 산지 초지를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미 다 그냥 망가뜨려 놓은 데에서는 망가뜨려서 어쩔 수 없는데 그때 가서 좀 깔짝거린 것 갖고는 그거는 처벌하면 안 된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또한 산지 초지의 외형적 형질 변경과 그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즉시범이라 이거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3번 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 산지 초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그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에 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고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피고인 측에서 산지를 훼손했다는 그러한 증명도 없고, 이것 또한 또 그러한 행위, 조경수 초지 식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는 피고인 측에서 즉시범에 해당될 정도로 산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까발려져 있는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조경수 초지 식재를 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 산지 초지 전용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아니면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면소가 선고돼야 된다. 근데 왜 유죄를 선고했느냐? 그리고 또 벌금은 왜 이렇게 세게 매겼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항소위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한번 알아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 사실의 요지는 뭐냐면은 2003년 10월 1일경부터 2005년 3월경까지 이게 이 임야를 비롯한 그 일대 산지 14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이렇게 1, 2, 4, 6 그렇게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면적 합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잡목을 걷어내고 성토굴투 작업을 해서 조경용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고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조경수 생산용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했다. 이렇게 조경수 생산용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시장군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 6필지 면적을 그 조경용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고 작업로를 조성했다. 조경수 생산용지로 사용했다 이거죠. 조경수 생산용지를 조성하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해서 작업로를 조성했다. 초지 전용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심의 판단은 이미 전용된 산지 등을 인수해서 이를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소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계속범이다. 이렇게 이미 전용된 산지를 인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 외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계속범이다 해가지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거죠. 이렇게 유죄로 인정했어.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죠. 지금 2심 판결문이니까 원심의 판단은 1심을 말하는 거예요. 1심. 1심에서 이거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주지방법 2심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산지 부분 해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 산지는 임목주기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이거 이제 산지관리법 정의를 말하는 거죠. 산지의 정의 2주에 보면 산지의 정의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저 임목주기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그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주기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가리키고 농지 초지 등은 제외되며 산지 여부 판단은 공부상 지목료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 사실상 현상 이때는 이제 이 판결이 저기 88도 668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은 주식회사 넓은으로부터 이 차를 임차해서 그 무렵부터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해서 현재까지 이를 재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토지를 임차하던 2000년 경 당시 위 임야의 전부 및 H 임야 3분의 2 정도는 이미 개간되어 이미 개간 밭으로 개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현상을 상실한다. 앞에 판례에서 그런 걸 봤죠. 개간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무 등이 재배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그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는 넓은 임원의 승낙을 받고 임야 그 아이 임야 및 인접 목장 용지의 조경수와 단지를 식재해서 현재까지 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아이 임야는 피고인이 이렇게 이제 그 이미 개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피고인이 그 이렇게 이와 같이 조경수 단지를 식재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개간된 상태였다. 이 인정 사실에 의하면은 피고인은 이 토지에 조경수 단지 등을 식재하거나 이를 위한 작업로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하기 이전에 이미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농지로 개간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미 산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토지들이 산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한편 산지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한편 산지가 임목주기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종국적인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 것이다. 앞에 거는 산지가 아니라서 개간되고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작지로 이용돼 가지고 산지가 아닌 상태로 봤고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것은 그 산지가 아닌 곳에서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저 일시적인 거고 연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여전히 산지다 해가지고 유죄로 선고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은 이게 지목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앞에 거는 무죄 선고된 그 지목, 이것은 또 유죄 선고하는 지목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조경수, 잔디, 식재 및 작업로 등 설치 행위를 할 당시에 이 토지들은 지목이 모두 임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잡초, 가시덤불, 옥새풀 등이 자라고 있었거나 타인이 그 지상에 조경수, 잔디를 식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은 없었고, 이 형질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시범, 계속범 이렇게 또 그런 걸 또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형질 변경은 없었다는 거예요. 좀 깔짝거리긴 했지만은 형질 변경은 없었고, 그 주변 토지들의 현황 및 지목이 대부분 임야인 사실, 그 주변 현황을 보니까 다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의 현상 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산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계속범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한 이렇게 그 마을 주민에 의하여 일부 개간돼서 1, 2년 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바가 있으나 그 개간의 정도와 농작물 경작 기간, 그 후의 관리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역시 위토지 현상 변경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산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위토지들은 여전히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죄다. 이렇게 따라서 요것은 일부만 무죄고 나머지는 유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심에서 재판이 판결이 났던 거죠. 그리고 산지, 초지 전용 행위가 반드시 그 형질 변경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이거 계속되는 거 2심이. 전용 행위의 의, 그래 산지 전용이라면은 산지를 조림, 육립, 토속의 굴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 용도의 사용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것이 산지 전용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용행위는 반드시 산지 등의 형질, 전용행위라는 것은 형질을 변경되는 것, 형질을 그 땅을 파헤치고 뭐 쌓고 뭐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산지등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명백하고 이와 같이 그 이제 산지관리법 정의에 보면은 그 산지의 용도가 뭔지 그것이 나오죠. 거기 이제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를 사용하는 것도 용도의 사용이다. 땅을 파헤치거나 쌓지 않더라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 산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산지 전용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한 이의 용도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본인이 최초로 산지 토지를 전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전용된 산지 토지를 승계해가지고 이미 그 전용된 용도에 사용된 것을 승계했을 때 그 계속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런 취지죠. 별도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이미 전용된 용도대로 산지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그 이미 전용된 승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말씀드리고. 공소시효 도가 여부. 그러니까 그 계속범 같은 경우에 용도의 사용, 형질 변경 없는 용도의 사용, 이러한 부분에 용도의 사용함으로써 산지 토지를 전용하는 계속범 성질을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되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위법 상태는 지속된다.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경수, 잔디를 식재하는 등 조경수 및 잔디 농장을 조성한 후에 98년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05년까지 이 용도를 계속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용도의 사용으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취지겠죠.
이렇게 의미 없다. 이렇게 결론은 이제 무죄는 무죄, 유죄는 유죄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즉시범 계속범 계속 나오는데 2007도 6703 이것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것은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농지법인데 이것을 보면은 그 즉시범 계속범을 좀 더 이게 이 판결 번호가 2007도 10118보다는 빠른 번호지만은 선고는 이게 더 나중에 됐어요. 10118 앞에서 말씀드린 10118보다는 이게 나중에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지의 전용으로서는 그렇게 농지에 대해서 절토, 성토, 정지 아니면은 사용에 장애가 되는 유형물 설치 해가지고 절성토 정지가 이루어지고 유형물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형질을 외형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가지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두 가지로 사용하는 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있고 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즉시범이라고 하고 그 덜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원상회복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그때는 이제 계속범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고 어정간하게 해놓으면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걸로 보이죠. 이렇게 범죄를 완전히 엉망진창 만드는 게 범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 즉시범을 해서 공소시효를 적용시켜줘가지고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대충 한 사람은 요건 또 그 범죄가 덜 중요한 거죠. 저 범죄 죄질로 보면은 덜 나쁜 사람인데 요건 또 그냥 계속범을 적용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런 좀 모순된 점이 보여요. 이게 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그런 점이 좀 보이죠. 아무튼 판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농지를 종료하면서 즉시 한다. 그리고 이제 용도에 완전히 까발린 게 아니라 이제 용도의 사용 그렇지는 않고 그냥 용도의 사용으로 하면은 그것은 그 계속범이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그렇게 전원 합의체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판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소수 판례도 있고 그런데 그건 소개해드리지는 않았고요. 다수 판결, 다수결, 다수 판례가 이렇게 다수 의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행정처분의 복구명령에 대해서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산지관리법이 복구명령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수십 년 전 일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1950년대 어쩌고저쩌고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1970년도 그때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때 복구명령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자가 여기 법원 번호가 1심은 9, 2심은 2, 3심은 2에 이것은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번호예요. 법원 번호예요. 1심은 9, 2심은 2, 3심은 2. 2019년도에 대법원에 43,474번째 행정소송 접수된 거.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61년 6월 27일 이후 훼손행위는 복구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61년 6월 27일. 오늘 날짜 2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2017년 6월 3일. 지목이 임하면 무조건 산지. 그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또 61년 6월 27일. 여기에는 복구 대상이다. 이후에는 복구 대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지관리법 규율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지관리법 2조 정의에 해가지고 이렇게 산지가 뭐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전용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산지 전용을 했으면 산지 전용이란 산지가 뭐고 산지 전용이 뭐고 이렇게 나왔어요. 산지 전용을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게 44조 1항 2호에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구명령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옛날 건 어떻게 할 거냐. 93림령 1911년 그 한일합방되고 다음에 1911년 6월 20일 제정 조선총독부 재령 뭐 이렇게 돼 있고, 구사유 임야 시업 제한 규칙 읽기도 힘든데 구사유 임야 시업 제한 규칙 해가지고 1933년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1962년 1월 20일 날 산림법 시행되기 전에는 이거에 의하면은 1962년 1월 22일 산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다. 1962년 1월 20일 이전에는 개간, 화전경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가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어떤 거에서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 그런데 구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1961년 6월 27일 날 제정해가지고 이제 그때 시행됐다 이거죠. 해가지고 2조 구산림법 해가지고 구산림법 산지관리법 그 산지관리법은 2002년도 이렇게 제정 시행됐네. 이렇게 돼가지고 의하면은 구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61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구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61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지목과 그 다음에 현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지목과 현황이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앞에 줄 그대로 있는 거고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던 토지를 개간 또는 형지를 변경해서 농지로 이용하려면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1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형질 변경하거나 개간 또는 형질 변경하려면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44조 1항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산지관리법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61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산지 전용 허가 신고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전용된 것은 복구 대상이다 이거죠. 산지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우리한테 산지관리법 담당자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판결문이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1년 6월 27일 이후에 개간 형질 변경된 산지를 개간 형질 변경된 것은 복구명령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구명령 하려면은 그 개간하고 형질 변경했는데 그 산지를 그렇게 한 건지 이제 그것은 그 산림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자, 공소시효 전주지법 2018 노 2심 그 2017년 6월 3일 이전 공소시효는 이게 끝으로 이제 하나 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법 전용한 게 2017년 6월 3일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렇게. 요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2017년 6월 3일 날 요 개정된 게 6월 3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될 때 그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이 법 시행 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었어요. 산지관리법이 보면은 여기 그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그 산지 훼손한 거,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이때는 구분이 없었어요.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구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10년 미만 그 징역형 공소시효는 7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은 2017년 6월 3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돼 있는데 2017년 6월 3일 이후에는 보전 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준보전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서 바뀌었어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3년으로 보전 산지는 5년 이하, 준보전 산지는 3년 이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보전 산지 훼손행위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공소시효를 5년으로 5년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2017년 6월 3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7년 6월 3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 2017년 6월 3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데 준보전 산지 2017년 6월 3일 날 준보전 산지라고 그래갖고 3년의 징역이라고 했더니 5년을 적용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산지관리법 그 부칙에 따르면 개정될 때 부칙에 따르면은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7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었는데 그 2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2017년 6월 3일 이전 행위는 불법 산지 전형은 무조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왜 이것을 그 나중에 개정된 거를 적용해 가지고 공소권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공소시효 지났다 그래가지고 공소기각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걸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따라서 공소사실의 적용이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여기서 7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세 가지로 이렇게 2017년 6월 3일 이전 범죄는 만일에 2017년 1월 1일 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이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2017년 6월 3일부터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요건 5년 이하 징역, 요거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7년이에요. 요건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 2017년 6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이 없었어요. 이때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7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를 지금 와서 재판하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준보전산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소시효 3년을, 법정형 3년이라 가지고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소기각, 그걸 이제 선고를 하니까, 그 2심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2017년 6월 3일 이전 범죄는 부칙에 따라가지고 요 7년 이하 이것을 적용을 해서 공소시효를 7년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 판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거, 이거 부칙 조항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에 그냥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처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5년이 아니라 이전 행위는 7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 1월 1일 범죄를 저질렀는데 3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라고 그러면은 2017년은 아직도 남아있네. 2017년이 아니라 만일에 2014년 뭐 이렇게 치면은 공소시효 2014년 공소시효 2015년 정도 다시 2015년 정도로 했다면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공소시효 5년이나 따로 지금 공소권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그때 7년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7년이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이거를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하면은 2017년 6월 3일 이전의 범죄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이 없었어요. 무조건 공소시효가 7년이고 2017년 6월 3일부터의 범죄는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서 공소시효가 7년이고 2017년 6월 3일 범죄 준보전산지는 3년 이하 징역에서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40분이 넘었네요. 그럼 장시간 동안 이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